저는 정유빈이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 EBS에서 또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와,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난 이제 너만 볼지도 몰라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예비고3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좀 실감해요? 진짜? 어떤 면에서? 벌써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 힘은 들 거고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뭔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아직 오진 않았죠? 그죠? 자, 우리 고3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3이 되면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한 고1 전까지, 진짜 고3들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고3은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기계처럼 공부만 하고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쵸? 뭐 4-4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죠, 그게. 자, 이 고3의 1년이 지금 여러분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이제부터 이제 기말 끝나고 나면 다들 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를 해요. 그때는 열심히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3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첫 학평을 보면 이게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힘들고, 또 새 학기가 오면 새 학기가 왔다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에 소홀해집니다. 그래도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은. 그죠? 근데 4월부터는 이제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4월 되면 중간고사 있죠? 그쵸? 수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열심히 봐야 되겠죠? 중간고사를 공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내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럼 또 정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그럼 이게 수시를 준비해야 돼요? 정시를 준비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 4월이 그냥 지나가. 5월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꽃 보러 가요. 학교에 혹시 벚꽃이 피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럼 4월부터 힘들어요. 날이 좋다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날이 좋아가지고 5월에는. 그리고 1, 2학년들이 체육대회 막 이런 거 하죠. 그래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6월에 이제 모의평가라는 걸 처음 봅니다. 평가원에서 보는 걸 처음 봐요, 모평을. 그러면 이게 성적이 되게 잘 나오기가 힘들어.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인생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6월 달에는 또 스트레스 받느라 공부 못하죠. 다 말이 되죠, 그죠? 7월은 기말이 또 와요. 이제 마지막 반전에 내 내신을 올릴 차례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시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나 또 내신보다는 수능에 또 치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스트레스 받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방학에는 8월은요. 여름에 되게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8월부터는요. 정말 수시 때문에 많이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상담도 하고요. 울어야 돼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3, 3, 5 모이면 또 울게 됩니다.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방학이 또 짧아갖고 많은 일을 못해요. 9월은 다시 모평이 와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 수시 원서 넣고 뭐 이런 시즌이에요. 그럼 이제 주변의 친구가 어디에 원서를 넣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발표가 나고 하는 10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원서를 썼어요. 내 대학은 발표 아직 일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서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학교에 원서를 쓴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요. 한번 툭 쳐요. 선생님, 선배님 막 이래요. 원서만 쓰면. 그리고 이제 뭐 연대 이런 데를 쓴 친구들은 와가지고 라이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서 쓰고. 그런 친구들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못 가요. 들떠가지고 공부는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합격을 시켜주겠어요, 그죠? 자, 11월 달까지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은 되게 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수능 날까지 남아있는 시간 중에 해야 될 일도 되게 많고 흔들릴 기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쵸? 우울해지는 건 아니죠? 자, 예비고3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시, 정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복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나요? 안 받아요? 다 알기 때문인 건가?
아니야. 네, 그건 아니고, 그쵸? 복습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과목 되게 많죠? 그쵸?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수학 기억나요? 이거 기억 잘 안 나요, 사실은. 그쵸? 수학 원 내용 기억나요? 그쵸? 그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맞죠? 막 우리 삼각함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배웠죠? 네. 이름조차 모르진 않잖아, 그치?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복습 언제 다 해요, 그쵸? 아니, 여기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 자, 할 거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쵸? 자, 이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수시, 정시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맞을까요?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수시랑 정시 부분에서는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완전 지어 놓으면 안 돼요. 사실 내신 준비가 결국 뭐 우리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 내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학교별로. 그러다 보니까 수능 부분이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채워집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내신은 범위가 있죠. 그렇죠? 딱 어느 범위 이렇게 정해지지만 수능은 전범위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고1까지의 모든 수학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 차이만 있지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할 거니까 나는 뭐 종합전형을 준비할 거니까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그쵸,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 선택 지금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수능까지 바라보고 공부 열심히 해 나가야 되고요. 내신에 대한 준비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요. 3학년 때 굉장히 성적 올리는 친구 많이 봤어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귀를 닫아.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치를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그럼 갑자기 성적이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되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말들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두 가지에 대한 준비 다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신은요, 학교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많은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 수능 과목이 아닌 내신 과목들이 있죠. 그거는 그럼 많이들 버려버리더라고. 그럼 안 되고요. 학교에서 여러분 되게 오랜 시간 있어요. 지금 좀 일찍 학교에서 나와서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인가요? 아, 그죠.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학교에서 되게 우리는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들을 정말 많이 버려요. 학교에서 쭉 자는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쭉 자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비밀이 고3 때 밝혀졌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학교에서 그냥 다 자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까 했더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선 잠을 아예 안 잔대요. 무슨 무서운 얘기죠. 학교에서만 그 잔 친구는 누워서 잠을 안 잔대. 남학생이었는데 키가 180 가까이 돼요. 몸무게가 50kg였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지구력 싸움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고3이 되니까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대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조차. 집에서도 공부하지만 수능까지 가는 데에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좀 긴 시간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도 잘 보내야 되고 기간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죠? 복습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수학 1을 모르겠어. 수학 1을 많이 까먹었어.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펼치나요? 지수 함수, 지수는 조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예요? 삼각함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쵸? 책은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마세요. 이미 내가 한번 봤던 내용이라면 처음은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책을 꼭 복습해야지 하면 탁 엄청난 마음을 먹고 처음을 딱 펴요. 그때도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던 그때도 앞은 열심히 했어요. 제 수학 1을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학 1을 자꾸 예시를 들게 되는데 지수로고 지나서 수열이 이제 삼각함수 지나서 나오거든요. 수열 기억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을 건데 수열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삼각함수 뒤에 나와서 어려웠던 거거든요. 맨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덜 봐요. 그럼 복습할 때는 내가 약한 그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거 팁. 목차를 좀 이용하세요. 목차.
그 앞에 여러분 쭉 목차를 보면은 내가 필요한 단원들이 있는데요. 그 단원에서 무엇이 나왔었는지를 내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개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복습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지수함수 그랬을 때 그게 뭐더라? 이런 복습하셔야 되죠. 목차 더 찾아보시면 거기 그래프에 대한 거, 뭐 성질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될 겁니다. 그 목차 보고 딱딱딱 찾아서 하시고 하나 더는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거 겨울방학부터 하잖아요. 그럼 장단컨대 1등급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모른 건요. 여러분 수능 직전, 수능 전날까지도 잘 몰라요. 그때그때 찾아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책을 처음부터 찾아볼 여유는 딱 지금밖에 없어요.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노트를 작성을 하세요. 실제로 수능 시험 전에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야 되는 노트가 이런 거죠. 내 약점 노트. 내가 지금 또 한 번 근해 공식을 까먹었다. 그럼 근해 공식은 수능 직전에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어야지 빠르게 복습이 가능하죠. 복습 노트를 지금부터 만드세요. 그게 가장 수학 1등급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제가 우쭈쭈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일 진짜 많죠? 복습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학교 생활도 우리 바쁜 거 되게 많아요. 맞죠? 그렇죠? 자, 일단은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막 쉬는 시간 이럴 때도 공부해요? 진짜? 멋있는 친구네.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갑자기 쉬는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그쵸? 선생님이 실제로 고3 때 나는 저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친구 많아요. 오해하지 마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마개를 꽂았어요. 쓱 이렇게. 귀마개 꽂아 보면 여러분 소리 다 들리죠? 네. 그리고서는 화장실에 가고 친구들이 갈 때 정규희 화장실 가자, 뭐 정규희 매점 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들리는 척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뭐가 날아올 것 같아요? 심한 말들이 날아와요.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막 이런 얘기가. 딱 일주일만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정유빈은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있잖아. 그 5분 5분을 만들어내다 보면 나에 대한 이미지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부쟁이 이미지를 고3 때 돼서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5분 5분씩은 무조건 다 쌓이고요. 7교시까지 5분씩 쌓이면 그게 30분 이상이 되는 거고요. 점심시간까지 쌓이면 1시간 가까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학교에 도착해서부터 비어있는 시간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쌓아보세요. 그럼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심한 말들이 들려왔어.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들렸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의 집중력도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그때 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을 좀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제가 여기 와서의 목표는요. 막 엄청난 수학 학습 방법 이것만 하면 무조건 100점이 될 거야 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죠? 어디 점을 보거나 이런 게 낫겠죠.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시간이 쌓여야 되는 게 맞아.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어서 가장 목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휴대폰만큼은 오늘 이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그러나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정말 다행인 건데 이 여러분들은 톡세대잖아요. 그죠? 단톡방 이런 거 사용해요? 그죠?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딱 이응 뭐 이렇게 보내요. 또는 이모티콘 하나를 날려요. 그죠? 그럼 공부에는 큰 방해가 안 될 것 같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휴대폰 갖고 있죠? 근데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한 3분 있다가 툭 쳐서 깨웠어요. 자. 30초 뒤에 또 툭 쳐서 깨웠어요. 자. 또 두 번 만에 화가 났어요. 그죠?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결국 울겠죠. 그쵸? 고문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공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10분을, 1시간을, 2시간을, 3시간을 공부를 해도요. 흐름을 계속 끊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고1도 아니고 중3도 아니고 고3이 되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만큼은 휴대폰을 버려두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엄청나게 성적이 상승할 겁니다.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잔소리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커요. 나 정말 달라져 봐야지.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휴대폰 전원을 끄는 거, 비행 모드로 바꿔놓는 거, 가방 속에 집어넣는 거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고, 알겠죠? 자, 학습 전략을 세우면서요. 꼭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는 생활 팁. 선생님은 수학을 막 엄청 좋아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수학교육과를 갔더라고요. 수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서 아는데, 이게 힘들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더 못하게 되고요, 더 싫어져요. 그쵸? 수학을 혹시 되게 좋아하는 친구는 잘 없어요. 그죠? 좋아요? 수학 아니었어요. 갑자기 스매싱이 날아가는데. 저는 그때 수학을 좀 좋아하기 위해서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칭찬이에요. 국어 문제는 풀면 그래도 또 한글이니까, 그죠? 근데 수학은 내가 풀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되게 똑똑한 느낌이 들죠? 좀 어려워 보이는 수학 문제를 풀어냈어. 어때요? 뿌듯함이 제일 큰 과목이 사실은 수학일걸요? 천재인가? 네, 그 성취감이 엄청 크죠. 전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냥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아인슈타인 남셨네 라고 생각하라고. 왜? 그거 자체가 되게 크지, 그쵸? 그 하나하나의 희열을 느껴가야지 수학을 문제를 더 풀어갈 수가 있지. 이건 쉬운 거니까, 이건 어려운 거니까 포기,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수학이 절대 늘질 않아요. 그 희열감을 자꾸 느끼고 스스로 칭찬을 좀 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변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달라졌다면 이미 엄청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복습 노트의 연결성으로요,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지금밖에 없어요.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는 여러분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수학의 경우엔 특히나. 그 이후가 돼가지고는 개념을 따로 다 정리 처음부터 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한번 개념을 싹 다 정리를 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손으로 쓰세요. 개념 노트 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다 잘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 제외, A를 n제곱하면 A n번 곱했다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제외하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지금 좀 해놓으세요. 개념 노트. 그리고 고3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건 실수 노트. 뭐냐면 내가 꼭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너는 똑바로 안 읽더라 라던가, 아니면 어떤 거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걸 잘 못한다던가, 내가 꼭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정수 뭐 이런 말을 안 본다던가, 그런 말들을 그냥 다 적어 놓으세요. 다른 노트가 아니라 아까 봤던 그 개념 노트 있죠? 거기에 쭉 하나 적어 놓으시면요, 수능 시험 직전에 그걸 딱 보기가 좋아요. 수능 시험 직전에 여러분 책 막 3권 다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부터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라면 수학을 제일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일 못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은 항상 공부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죠? 그래서 그 과목은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데요, 공부를 실제로 안 해요. 실제로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과목을 지금 제일 먼저 위로 올리세요.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 시간 계획은 엄청 중요해요. 아시죠? 자, 단계별로 수학은요, 일단 개념,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쵸? 개념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겨울방학에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먼저 제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개념이 잡히지 않고 수학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건 공식만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문제는요, 일단 여러분들 내신에서는요, 교과서라고 썼지만 연계교재를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 진도로 나간다면 그 연계교재가 교과서가 되겠죠. 그 내신에는요, 그죠? 그때는 그 교재가 제일 우선입니다. 의외로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건 학교 선생님인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신을 어떻게 잘해, 그죠? 그래서 꼭 내신에 맞는 교재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실전 대비는 시험 직전에 시험 시간 관리, 모의고사 잘 해요? 잘 풀어요? 이젠 좀 익숙하죠? 그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
그죠? 그 100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셔야지 시간 활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3이기 때문에. 그쵸? 자, 요거만 보시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일단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보면 일단은 2월까지 개념 그리고 연계교재의 수능 특강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제자들 가르쳐 보니까 수특까지 끝낼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바꿨어요. 기출이라고. 기출 문제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쵸? 막 뭐 십몇 년짜리 기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풀지 마시고요. 최근 기출부터 좀 푸세요. 너무 옛날 거 풀면 얘들아 힘들어요. 선생님 대학 가던 시절 수학을 풀고 있으면 너무 옛날 트렌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트렌드에 맞는 것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진짜 연계교재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결국은 내신 준비까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수능 특강이 나올 텐데 그 교재들 1월부터 붙잡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개념 끝난 친구들만 시작을 하세요. 여력이 되면 2월부터 해도 좋고요. 안 되면 일단은 6월까지만 수특을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러분 6월까지 뭐가 끝나야 돼요? 개념, 기출, 수특. 이게 끝나 있지 않으면 수학 성적 잘 받기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이 세 가지 끝내는 친구 잘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끝내면 장단컨대 2등급까지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7월 이후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수능 완성은 진짜 100% 문제풀이에 집중이 된 교재라서요. 여러분들이 유형 문제를 보기가 좋아요. 수능에 맞는 유형 문제들, 그쵸?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 여러분들 수시 준비 시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수시 준비한다고 주변에 흔들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교재를 아예 사지도 못한 고3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의외죠, 그쵸? 자, 이 시기에 수시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서를 쓰더라도 원서 쓰면 원서 쓰는 거고 원서 상담하면 상담하는 거고 그러고 딱 끊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셔야지 완성도 전부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수시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요. 최저가 남아있는 학교 굉장히 많이 있죠. 수능까지 잘 봐야 돼. 얼마 전에 무슨 기사에서 봤었는데요. 자기가 수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된대요. 2과목만. 근데 국어랑 수학을 너무 잘 봤더래. 그래서 나왔대요. 안 보고. 한국사를 안 보고. 댓글에 뭐라고 적혔겠어요? 네, 님 수능 점수 안 나옴. 그쵸? 큰일 날 이야기인데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 준비 끝까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자, 10월부터 수능까지는요. 이 시기에 공부가 되게 시간 많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자습 시간도 종종 많이 주시는 시기거든요. 장담컨대 지금부터 겨울방학 지나서 3월까지 했던 공부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는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까지 했던 것을 4월, 5월 2달 안에 끝낼 수가 있고요. 12월부터 여러분이 한 5월, 6월까지 끝냈던 것을 7월부터 해서 9월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굉장히 방대해 보이는 점 범위의 내용이 자꾸 공부할수록 이게 점점 컴팩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쉬워지거든요. 10월부터 수능까지라고 하면 고작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복습을 한 번 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열심히 한 친구는 무조건 하고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실례로 고2 때까지 수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음악을 한다고.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수학을 하겠대. 그러더니만 고3 겨울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학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언제부터 안 했냐면 한 고1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근해 공식 몰라. 이런 친구가 12월 달부터 수학 공부를 묵묵히 시작했어요. 10월, 7월, 9월 자기는 수시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친구 물론 문과였는데 이제 이과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죠. 문과 수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수능에서 결국 2등급 받았어요. 중학교 수학 베이스 없는 친구. 1년 만에. 되더라고요. 자, 그 친구의 비결은 딱 이때였어요. 7월 이후. 모두가 흔들리고 있을 때 혼자서 추진력 받아서 나가버렸죠. 그죠? 이때 7월 이후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위로 한 2, 3등급, 아래로 2,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열심히 가셔야 되고 요때 여러분들 실전 연습에 파이널 모의고사 뭐 만점 마무리 이런 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EBS에서도 문제가 조금 어렵든 아니면 문제가 조금 더러운 문제가 됐건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실전 준비를 여러모로 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문제집이 됐던 간에 파이널 준비로 알았죠? 그래야 시간 활용에 대한 연습이 되고요. 100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100분으로 잡지 마시고요. 집에서는 90분으로 시간 잡고 시간 체크해서 문제를 푸세요. 10분은 뭐 마킹 시간 그리고 떨려서 좀 덜 공부할 시간 이런 거 제외하고 90분. 90분을 잡고 주말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을 이때 특히나 많이 하고 지금부터 주말에 틈틈이 해놓는다면 뭐 1등급이 아니라 100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수능 출제 범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운데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른쪽 거는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후년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 올해 이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을 위한 건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요. 일단 가형, 나형이 아직까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원, 확통, 미적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과목들 잘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1 때 배운 수학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사실 지수, 뭐 로그를 하면서 이게 지수 로그인지 고1 수학인지 헷갈릴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여러분들이 좀 잘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수학학습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식을 그냥 막 열심히 외우면요. 물론 되게 열심히 해서 수학 성적 잘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돼?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야 외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 친구는 크게 열심히 안 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수학에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차이는 뭐였냐면 그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개념을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면서 증명에 대해서 열심히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식만 알면 문제가 풀리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기에는요. 그 공식에 대해서든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든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외우지 않고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나 너무 똑똑한데 라는 느낌까지 느껴갈 수가 있어요.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거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만 궁금해 보면 사인 하나 가지고 코사인, 탄젠트까지 수르륵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개념과 유형 문제풀이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개념만 공부는 못 하잖아요, 수학은. 포인트는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또는 해설지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그냥 이렇게 넉넉히 보는 게 아니고요. 개념이 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개념에서는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문제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주로 나오고 있는지를 자꾸 보려고 하세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 EBS 강의 들으세요. 선생님 도움 받아도 좋아요. 빨리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꼭 이걸 궁금해하면서 문제풀이도 듣고 해설지도 보세요. 이거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된 거지?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계교재가 결국은 유형 문제풀이에 해당할 것이고 기출까지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유형 문제에서 포인트는 기출이 당연히 들어갈 거야. 수능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모의고사에서 어떤 형태로 물어보는지가 결국 내신에서도 발문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는데 기출은 반복이 돼야 돼요. 그죠? 적어도 뭐 한 3번은 반복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 교재를 3번 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기출문제는요. 이 문제집에도 저 문제집에도 다 비슷하게 유형 변경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은 적어도 확실하게 제대로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마지막은 아까 봤던 실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수능에 더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공감을 할 텐데 시험 볼 때요. 1번부터 뭐 30번까지 쭉 풀어서 100점 맞는 친구는 없어요. 아시죠?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요. 패스를 하고 넘어가요. 당연히 그 연습이 돼야지 그게
실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친구 있나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하지만 이거 시험 때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15번에서 막히면 어떡해요? 넘어가야 돼요. 그쵸?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보석 같은 문제가 많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계산이 꼬여요.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돼요. 너 한번 내가 이겨보자. 그거는 평소 집에서 하실 일이고 시험 때는 일단 얘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온 다음에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쵸? 그거 표시하는 거 기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세모 이거는 알 것 같은데 안 풀려요. 그죠? 넘어간 것 중에 이제 표시하는 방법. 기억 시옷 이렇게 쓰면 뭘 것 같아요? 감사 아니고 계산. 계산. 계산이 꼬여. 그럼 기억 시옷. 자, 기억 시옷이랑 세모 중엔 어떤 걸 먼저 푸는 게 나아요? 계산이 낫죠. 계산만 내가 제대로 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뭐 별표. 아예 봐도 모르겠음. 그죠? 그럼 별표가 제일 마지막에 되겠죠. 자기만의 그 방법이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자기만의 그 표시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 준비까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고3이니까. 아직 고2지만 고3이라 합시다 우리. 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공부법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또는 주변에 친구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막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상위권인 친구들 예를 들어 지금 1, 2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당연히 킬러 문항에 대한 준비가 돼야 돼요. 30번의 시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 30번에 내가 적어도 2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30번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30번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니까 킬러 문항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도 그러나 중위권의 친구들은 그렇게 벌써 준비하면 안 돼요 킬러 문항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걸 따라갈 때는 아니고요.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수특과 기출에 대한 대비가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많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멍난 개념을 채워갈 필요가 있어요. 중위권인 이유는 개념을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결국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위권 친구들이 킬러 문항을 준비해야 돼 이런 말 일단 귀 닫으시고 기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푸세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포인트로 체크를 딱딱딱 해놓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럼 금방 상위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하위권인 친구들은요. 수학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하기만 하면 4등급까지 갈 수 있겠지. 왜냐? 수포자가 많으니까. 그죠? 그죠? 자, 이 하위권인 친구들은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중학교 때부터의 수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거 메꾸는 게 먼저인데요. 중학교 3년치를 지금 와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고1 거를 전부 다 문제를 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은 제발 강의를 들으세요. 그게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에요. 초보 탈출이라는 강의도 있어요. 우리 EBS에 들어가면. 그런 강의들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만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짧게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뭐 2주 특강, 집중관리 또는 초보 탈출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강의들을 하나 붙잡고 완강까지 가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10강 안에 많은 것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수능 개념을 보고 수능 특강을 아직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개념만 공부하셔요 먼저. 그리고 수특을 공부할 거면 막 어려운 것까지 가지 말고 레벨 1 레벨 1만 보셔도 돼요. 레벨 2, 레벨 3 때문에 뒤쪽으로 못 넘어가는 일은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레벨 1만 전부 다 해서 끝까지 가보세요. 알겠죠? 자, 공부 꿀팁 정리 아까 말한 대로 개념 노트 만드셔야 돼요. 이게 곧 실수 노트가 되고 이게 곧 복습 노트가 되는 거고 이게 곧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그 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 주고 못 사요. 어디서도 없어요. 나만의 약점 노트니까.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막 10월 돼가지고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들 지금까지 고2 때까지는요. 아, 좀 자는 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시험을 좀 못 봤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고3부터는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봤다면 그게 결국 수능날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봐야 되고 하나 더는
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요. 아, 채점도 안 하고 넘기는 친구 태반이더라고요. 채점 하시고 틀린 문제 제대로 보는데 그냥 해설지만 추르륵 보는 게 아니라요. 강의 들으세요. 강의 들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 확실하게 체크해 놓으세요. 모의고사가 결국은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누적된 과거의 것까지 전부 다 범위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하셔서 3월부터는 해설 강의까지 제대로 보셔요. 그리고 하나 더는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돼. 문제를 선생님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여러분이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꼭 끝까지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2020 얼마 전에 봤던 수능 풀어본 친구. 오, 진짜 대단한데? 이게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바로 위에 선배 거. 이제 명분은 좋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은 준비가 된 다음에, 그죠? 소중한 문제니까 많은 준비가 된 다음에 풀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많이 틀려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진도 안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다 패스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볼수록 여러분 성적이 올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괜찮아요. 여러분 수능 성적 아니잖아요. 그거 보시면 적나라하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여요.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미뤄두지 마세요. 여러 번 보면 돼. 전년도 수능은 10번을 봐도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전년도 수능 한번 풀어보세요. 점수 그 누구한테도 공개할 필요 없어. 점수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알겠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에 여러분들 수능에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EBS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강의들을 열심히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현재 일단 수능 개념 강의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요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가 가장 대표적인 EBS의 여러분들 수능 준비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 개념을 전부 같이 쭉 공부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30강 정도로 과목들마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수능 개념 들으면서 나 혼자 개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공부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년도 수능, 여러분들한테 이 전년도 수능이 되는 거죠. 그 수능은요, 문제 풀어보시고 말도 안 되는 점수 나와도 되니까 일단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들어보세요. 해설 강의도 들어보세요. 내가 아예 몰라요. 아직 이 부분 공부 안 했어요 하면 안 들어도 좋지만 그 전까지 내가 아는 부분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지금. 그래야지 거기를 발판으로 딛고 여러분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신 대비 당연히 하셔야겠죠. 고3을 위해서도 학교 시험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에 맞게 학교 시험 특강은 여러분들 내신 기간에 들어보시면 돼요. 저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올림포스는요. 사실 고1, 고2를 위한 강의인데 내가 개념을 좀 찬찬히 가고 싶어요. 수능 개념 강의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문제 많이 풀면서 가고 싶어요. 저는 빈대가 많아요.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올림포스 강의를 지금은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겨울방학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쵸? 올림포스 강의를 들어봐도 도움은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아까 말했던 집중관리 한 10강 요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혼자 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 10강 정도 되는 집중관리 강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초보 탈출 넘버원이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들어보셔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따가 더 윤윤구 쌤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텐데요. EBS에도 여러분들 수시를 준비하기 위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못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강의들 들어보시고요. 얘는 빨리 넘어갈게요. 수시 대비 강좌들 이렇게 다 일일이 차근차근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EBS에 가시면요. 맞춤형 커리큘럼 또 요즘에는요. 이렇게 인공지능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클릭하면 나한테 맞는 강의를 뿅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EBS에 바로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강의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 후기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걸 들으려고 하는데 이 강의 말고 뭘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선생님들께서 다 잘 알려주실 거니까 이 수강 후기를 이용해서도 여러분 커리큘럼을 잘 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선생님은 막 물리 선생님이고 막 천재라고 불리는 선생님이었는데 아드님은 음악을 한다 그랬었어.
좀 반대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2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은 미쳐봐야지. 나는 그게 공부였고 내 아들은 음악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특히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한 번쯤은 미친 듯이 해보셔야지 후회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